네, 안녕하세요. 범우식의 잡토크. 요즘 여성분들한테 가장 핫한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필라테스.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필라테스 운동에 대해서, 필라테스란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포 장계동에서 하일랜드라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어떤 계기로 이 필라테스 강사가 되신 건가요? 저는 원래는 마사지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요. 예.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마사지 하면서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재활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권유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재활 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걸로 효과를 많이 받고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신체적인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또 비전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재빨리 전향을 했습니다. 필라테스를 전문적으로 시작하신 지 한 몇 년 되신 건가요, 그러면? 수술은 한 6년 정도. 6년 되셨구나. 예. 그 요즘은 이제 뭐 필라테스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네. 이런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보편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게 필라테스는 재활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뭐 요즘은 연예인들도 많이 하시고 일반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몸의 신체적인 균형,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재활이 목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건강한 사람들 안 해도 된 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뭐 효과가 없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네,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가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고 또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운동적인 걸 요즘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느 한 실내에서 운동을 하지 야외 활동으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라운드 숄더나 자세가 불안정하고 불균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일단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자세가 불균형해지면서 오는 근육통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걸로 인한 성인병이나 질병도 많아지고 그래서 꼭 재활이 아닌 분들도 꼭 필요한 운동이죠. 원장님이 재활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한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남성분들도 좀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당연하죠. 옛날에는 보이커라고 하시죠. 막 뽀빠이 아저씨처럼 아, 막 이렇게 근육질 남자를 좋아했다면 요즘 대세는 장근육, 소근육 이런 분들을 저랑 전혀 관계 없네요. 뭐 이쪽 저쪽 관계가 없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를 더 선호하는 시대 흐름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골프를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수영을 즐긴다. 난 야구를 좋아해. 이런 다양한 스포츠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이렇게 삐딱한 상태에서 수영을 한다. 내가 몸이 이렇게 삐딱한 상태에서 축구를 한다. 그럼 계속 잘 쓰고 있는 발달된 근육은 계속 발달이 될 것이고 안 쓰는 근육은 계속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몸을 똑바르게 균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는 거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와 분명 계속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몸으로. 그래서 어떠한 운동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몸이 똑바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남녀노소 누구나 필라테스는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 다이어트에도 이제 필라테스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연예인들이 뭐 개인적으로 몸매 관리를 필라테스로 한다. 뭐 필라테스라면 라인이 이뻐져요. 탄력이 생겨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몸의 신체 밸런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몸이 삐딱해져 있으면 불균형해져 있는 곳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쪽에 셀룰라이트나 체지방이 쌓여요. 그래서 똑바르게 몸이 맞춰지면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필라테스를 딱 시작했을 때 당장 막 체중이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 몸의 균형감이 잡히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너 살 빠졌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꾸준히 그렇게 해서 올바른 균형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또 체지방, 몸무게도 또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운동이에요. 네. 요즘은 이제 뭐 필라테스 이제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센터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분한테 내가 교육을 받으면 좋을지 판단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자기한테 맞는 분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몸을 잘 아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네.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요즘 운동하는 센터에 보면 인바디라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 기계도 물론 중요해요. 내가 기계를 통해서 체지방률, 근육량, 체지방량 뭐 이런 것들, 영양소의 밸런스나 이런 거가 다 기계로 데이터가 나오는 전문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재활이 목적이고 내가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동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육안으로 봤을 때 회원님은 어디가 틀어져 있고 어디가 어떻고 몸을 되게 잘 쓸 줄 알고 잘 보실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라테스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강사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요? 딱 정해진 조건은 없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 몸을 잘 쓸 줄 알아야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야 되겠고 사람의 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셔야겠죠. 그리고 가리키는 거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겠죠. 네. 강사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네. 민간 자격증으로 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협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회를 잘 구분하셔서 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협회 같은 경우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곳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아져서 교육 내용이나 그다음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커리큘럼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죠. 협회에서 자격증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 취득하시는 게 네. 이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리고 지금 원장님도 지금 그러면 필라테스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제 교육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센터에서도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어떤 성향, 어떤 성격이 좀 잘 맞을까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좀 외향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몸을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말 그대로 가리키는 건데 제가 저희 교육생인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내가 막 서울대를 나왔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런 교육적인 걸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저희는 어쨌든 몸을 쓰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필라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해부학적인 지식이 많은데 내 앞에 계신 회원님을 원하는 부위의 티칭을 제대로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위를 원하는 부위를 쪽지게처럼 잘 쓸 수 있게끔 이미지 심상이나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네. 회원님의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센스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그러면 특별히 뭐 어떤 대학에서 전공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뭐 예. 무용 전공자들이나 물리치료사였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라테스 강사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네.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 강사가 네.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딱히 이제 나이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또 저희 센터에서 선생님들을 써보고 저도 또 일반 센터에서 강사로 일을 해봤을 때 저희 나라 분들의 인식이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젊고 이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필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제가 일반 회원님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30, 40대 젊은 선생님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출산 후에 필라테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출산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더 좋겠죠. 아가씨는 출산의 고통과 경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이 재활적인 거든 몸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예, 뭐 외향적인 것보다 그래서 딱히 그런 자격적인 기준보다는 몸을 잘 알고 그분을 몸을 잘 쓰게끔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면 될 것 같아요. 그 강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까요? 보통 협회마다 교육 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고요. 이거는 자격증을 딱 따서 내가 강사가 됐다고 해서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사가 됐어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또 계속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또 새로운 회원님들을 만날 때마다 더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매력적인 운동이에요. 협회에서 자격증 과정들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네.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나요? 이제 네, 협회에서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협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자격증을 따서
이제 필라나 요가 강사나 이렇게 구하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여건이 맞는 곳에 가서 면접을 보고 예.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 그것도 형태인가요? 종류가 네. 여러 가지예요. 음. 월급제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파트타임으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프리랜서이고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하셔서 자녀를 키우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로 아. 할 수도 있어요. 뭐 오전에 약간 프리하게끔 파트타임제로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파트타임으로도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다른 파트타임 알바직보다는 수입률이 조금 고가겠죠. 네. 네. 처음에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돼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이것도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음. 경력 따라 음. 또 자격증을 막 따자마자 경력이 짧아도 내가 처음에는 적은 티칭비로 시작을 했어도 내가 이사님이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재등록을 하시고 나하고 계속 하신다 그러면 점점 저희 수업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초반보다는 지금 다양한 센터들이 많아져서 특히 수업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2,400에서 뭐 3, 4천 이상도 벌 수 있는. 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네. 신입 같은 경우는 네네. 아, 예.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희망하시는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저도 교육 과정을 시작을 했지만 다양하게 다 사연이 다르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마음들이 다 다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향적인 걸 보고 또 보여주기식에 대한 걸 보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취준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사랑 다르지만 누군가의 몸을 변화시켜야 되고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겉보이기에 그런 마인드로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전문적인 일이라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진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누군가의 몸을 바꿀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라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 있어야 네.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